이상하지 않으세요? 자식이 집에 온다는데 왜 가슴이 답답해질까요? 분명 반가워야 할 일인데 왜 내 표정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무거울까요? 혹시 이런 감정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너무 속 좁은가, 내가 나쁜 부모인가 하고 조용히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자식이 결혼한 후 집에 오는 일이 왜 때로는 부담스럽고 마냥 반갑지 않은지를 그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진심 담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들으시다 보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 마음을 누가 이렇게 정확히 알지? 지금부터 함께 나눌 세 가지 이유. 아마 당신 마음 속에도 깊이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깐 왔다가 흔들고 가는 풍경. 지난 설 명절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딸 부부가 오랜만에 손자 둘을 데리고 본가로 내려온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우랑 하은이 오는구나. 언제 봤더라. 이번엔 얼마나 컸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냉장고를 열어보고 장볼 목록도 써내려갔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느샌가 그 반가움은 준비해야 할 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가서 고기 사고 생선 사고 과일도 한 박스 사고 손자들이 좋아한다던 과자며 음료수도 바구니 가득 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벌써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엔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그래도 우리 딸 사위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참았죠. 그렇게 이틀 동안 아내와 함께 거의 쉬지 않고 부엌에서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할머니 하고 달려드는 손자들의 웃음소리에 지친 몸도 잠시 잊고 두 팔 벌려 껴안았습니다.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딸은 소파에 앉아 잠시 한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서 여기가 제일 편해. 그 말을 듣고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 아이들한테는 쉬러 오는 곳이구나. 그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서글픈 깨달음이었습니다. 딸은 거의 내내 소파에 누워 있었고 사위는 TV, 리모컨을 돌리며 쉬었고 아이들은 거실과 안방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뒤를 쫓는 건 여전히 우리 부부였습니다. 밥 차리고 흘린 과자 치우고 바닥 닦고 이불 펴고 개고 누가 봐도 우리는 손님을 맞이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엄마와 아빠로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들 피곤했는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없이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그 모습에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내일 아침엔 뭐 해줄까? 하고 묻는 아내에게 저는 그냥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라면 끓여주면 안 될까? 하지만 입 밖으로는 도무지 나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아이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엔 다시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과자 부스러기, 식탁 위에 놓인 텀블러, 어지럽혀진 쿠션들, 그 모든 흔적이 이상하게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은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틀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아프다기보다 마음이 무겁고 지친 느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식이 온다는데 마냥 반갑지 않았을까? 나는 왜 계속 눈치를 보고 배려하고 조심했을까?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편한 집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어릴 때처럼 여전히 부모의 집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들을 맞이하는 순간 자신의 일상을 멈추고 모든 에너지를 자식들에게 쏟아야 합니다. 그 역할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돌보는 삶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지만 그 말은 쉽게 꺼낼 수 없습니다. 자식이 싫은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야박한 사람 같으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이 온다는 말이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날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은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꾸리고 희생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희생의 자리에서 살짝 물러나 내 삶을 돌보고 내 시간을 지키고 싶은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죄책감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도 좀 더 사랑하고 싶어졌다는 뜻입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생활 방식이 낯설다. 가끔 자식들이 집에 오면 느껴집니다. 이제 얘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구나. 같은 밥상에 앉아 있어도, 같은 집에 있어도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먼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의 말투,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익숙하기보다 낯설고 가끔은 서운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오더니 거실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어떤 영상을 보길래 그렇게 집중하나 싶어 슬쩍 고개를 돌렸더니 아, 이거 유튜브 쇼츠야. 짧은 영상인데 재밌어. 그러곤 잠깐 웃고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무슨 대화가 있나 싶어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핸드폰은 좀 내려놔라.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이렇습니다. 아빠, 요즘은 이게 그냥 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지. 그 순간 어찌할 수 없는 세대차를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면 다 같이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TV를 보더라도 가족이 함께 같은 채널을 보고 웃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같이 있음보다 각자의 공간에 더 익숙합니다. 같은 거실에 앉아 있어도 다 각자 다른 화면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손자에게 과자를 내밀자 아이 손에 든 과자를 본 순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 그건 너무 달아서 안 좋지 않니?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스트레스 받지 않게 먹이고 있어요. 먹고 싶은 건 어느 정도 허용해요. 그 대답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부엌에 돌아가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엔 단 거 많이 먹이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다르게 키우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도 달랐어. 말을 섞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식 하나, 청소 하나, 말투 하나까지 다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예절을 배웠고 윗사람 앞에서는 말끝을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거침이 없고 직설적입니다. 그걸 솔직하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그 솔직함이 부모 마음을 긁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옛날에 저랬으면 벌써 등짝 맞았지. 그러나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요즘 시대에 그런 말씀은 좀 우리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반응이 돌아오기 일쑤니까요. 그러다 보면 점점 말수가 줄고 자식들이 오면 조심스러워지고 부모가 되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본래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오면 그 집은 배려해야 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게 힘듭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의 집을 편안한 공간이라
여기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만남을 위해 삶의 방식과 리듬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다르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름을 이야기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서 말이 갈등으로 번질까봐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관계의 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자식들이 집에 오는 일이 마냥 반갑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자연스럽게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과 있어야 진짜 편안한 겁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말이죠. 우리는 지금 가족이라서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대는 달라졌고 사고방식도 생활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은 때로는 가까이 있을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밉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너무 달라졌고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발을 맞추느라 조금씩 지쳐간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내 삶의 공간이 침범당한 느낌. 아침 8시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드는 햇살이 부엌 식탁 위를 비추고 어젯밤 따뜻하게 우려둔 보리차가 아직도 미지근합니다. 현관문 옆 작은 선반 위에는 내가 늘 신고 다니는 회색 실내화가 정갈하게 놓여 있고 TV 리모컨은 어제 봤던 뉴스 채널 번호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 조용하고 정돈된 공간. 바로 이곳이 내가 지켜온 나의 일상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큰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작은 루틴들이 하나하나 모여 나를 안심시키고 나를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 오면 이 모든 질서는 한순간에 바뀝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와, 집 넓다. 나 여기 잘래. 할아버지, 이거 TV 바꿔도 돼요? 엄마, 여기 어디에 충전기 꽂아? 아이들의 발소리가 뛰어다니고 부엌에는 여러 명이 서성이고 식탁 위는 금색 컵과 과자 봉지들로 어지럽혀지고 욕실 수건은 어디에 뒀는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렇고 가족이 모이면 북적거리는 법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소리 없이 저려옵니다. 내가 살던 공간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곳이 되었구나. TV는 아이들 만화 채널로 바뀌고 소파에는 외투며 가방이 흩어져 있고 식탁은 누군가의 노트북과 아이패드로 점령됩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하루 전 정갈하게 정리해둔 반찬통이 이리저리 밀려 있고 내가 아껴둔 유자청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름 모를 드링크병이 들어 있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요즘은 냉장고 정리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손 닿는 데 넣어두면 돼. 사소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그냥이라는 말 속에 내 오랜 습관, 내 방식, 내 삶의 결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밀어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살던 방식이 이제는 구식이 되고 불편이 되고 방해가 되었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집에 오면 나는 내 방 안에 조금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거실 소리가 요란할수록 침묵 속에 묻히는 내 목소리를 더 숨기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도 잠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네. 우리는 젊을 때 집이라는 공간을 자식들에게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랐고 편하게 지내길 바랐고 언제나 먼저 양보하고 기다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게 부모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집이 다시 나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침묵할 필요도 조심할 필요도 없는 그저 내 호흡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물론 자식이 오는 건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 숨겨진 피로감과 박탈감은 우리 세대가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왜냐고요?
그 누구도 내가 좀 편하고 싶다는 말을 함부로 꺼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나는 내 공간에서 조금 더 나답게 살고 싶다. 그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세월을 살아낸 이들에게 주어진 지극히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되찾아도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지는 것이다. 자식이 집에 오는 것이 왜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기꺼이 삶을 헌신했고 그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당연함에서 조금씩 벗어나도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돌보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부모니까 희생해야 한다. 그런 고정관념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외롭게 합니다.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조용히 나답게 살고 싶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길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배움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조용히 마주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감정을 품고 계셨다면 이 영상이 그 마음을 정당화해주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모두가 지혜롭게 나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단면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만큼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